반갑습니다. 가인드 캠퍼스 김도희 실장입니다. 김경민 대표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비즈니스는 기술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애플이나 구글을 통해서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체감하실 텐데요. 구글이 의료 분야에 진출한 이유는 진짜 무엇일까요? 인간을 소비자로 보고 소비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애플 워치나 또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인간의 건강과 헬스와 관련된 정보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관련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고 의료 기술을 발달하는 이유는 결국은 오래 살아야 어플리케이션도 깔고 들어와가지고 쇼핑도 하고 그러기 때문인 거죠. 한편으로는 좀 무섭습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컨텐츠를 얻으면서 저희의 이제 정보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전하게 됩니다. 이게 윤리적일 것인가, 향후의 기술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활용될 것인가를 보면 교육에 관련돼서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시험 볼 때 이 초고도의 교육 관련된 기술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머리에 칩을 박으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고, 매트릭스에 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쿵푸를 익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행복도를 증가시킬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원래 이제 고대로부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상호 소통을 통해서 됐잖아요. 이것이 산업혁명과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가면서 교육이 대량 전달로 이루어졌다면, 이 책의 저자는 과연 이제 교육의 미래는 다시 1대1 학습 튜터의 개념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법은 점점점 더 교육의 혜택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결국은 그런 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지는 않을까, 또 두려워하는 것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대중적으로 대량 생산이 되면서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영역이냐면 모든 인간은 똑같지 않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있어서는 1대1 학습 튜터, 고대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1대1로 전수했던 그런 진정한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영역들에 대한 부분이 미래에서 채워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고대에 있던 그 교육들이 다시 발전하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교육 관련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게 뭐냐면 무크죠. 그렇죠. 각종 대학의 좋은 교육들을 전 세계 어느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시작됐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네르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이게 대학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무크는 지금 엄청난 교육생들의 중도 이탈률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졌고, 미네르바는 점점 더 우수한 인재가 몰려들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호 소통. 무크는 여전히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뿌려준 거고요, 일방형이죠. 근데 미네르바는 학습 튜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호 소통을 낼 수 있도록, 학습자 상호 간에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미래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은요. 실제로 이런 교육자의 역할이 지식 전수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학습적인 부분들의 모든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케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코치가 튜터, 그러니까 코치와 튜터의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생님, 그렇죠. 교사, 강사, 교수, 조금 더 나가서 코치의 개념을 썼다면, 향후에는 이 교육 시장에 있어서 튜터링, 튜터,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서포트해주는 튜터들의 역할이 아마 증가하지 않을까? 또는 교육 시장에 있어서 주도권을 소비자에게 주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점점점 시장에서 중요한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을까? 이런 걸 여깁니다. 실제로 이제 동남아 국가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스카이프를 통해서 영국이나 혹은 뭐 영미권에 있는, 미국권에 있는 시니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과 서로 연결돼서 도와주는 프로젝트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이제 영국에서 나온 그 스카이프 사례뿐만이 아니라요. 인도에서도 이제 인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실제 스스로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벽에 난 구멍 프로젝트라고 해서 알려진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최소 간섭 교육, 그러니까 간섭하는 그런 산업화된 교육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도적인 학습에 그런 핵심 성공 요소들을 넣어서 여럿이 어울리며 학습하는 방법들을 이제 인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인터넷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그들과 함께 튜터링하면서 소통하면서 가르쳐주는 방식이 또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육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귀족들만 1대1 가정교사를 두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요즘 모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게 지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지니 뭐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쉽게 생각한다면 개인이 배워야 할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는 지니 같은 AI가 있는 겁니다. 로봇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식과 정보에서 끝나는 거고 개인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학습을 관리해 갈 것인가는 찾아오는 학습 튜터가 혹은 영상으로 소통하는 학습 튜터가 해준다는 이야기죠. 교육계에서는 사실 이제 플립트 러닝, 거꾸로 학습, 역진행 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플립트 러닝을 시도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해군사관학교라든가 공사, 육사에서는 많이 진행해서 진보를 좀 이루고 있고요. 뭐 포스텍이라든가 과기대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많이 진도가 나갔어요. 근데 여전히 이 튜터링 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과 이 학습 콘텐츠, 이 콘텐츠의 아직 발전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이 좀 확산은 안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발전한다면 학습 튜터 개념으로 교육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의 미래가 스마트 기기와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학습 관리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습 코칭까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유층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공평한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려면 일부 부유층은 예전에도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과 관련돼서 이 기술이 24시간 개인의 학습을 관리해주는 어떤 보조적인 도구가 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형태가 될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 교육을 다루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어떻게 이 기회를 살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기술을 통해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이 챕터의 또 질문이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이 기술이 윤리적일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윤리적일 뿐 아니라 비즈니스의 기회로도 보이는 겁니다. 이 필립 코틀러는 마켓 3.0에서 사회적 계층의 하위 20%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결국은 비즈니스적 기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첨단 기술의 발달이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계층에 있어서 부의 계층에서 하위 20%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형평성 있고 자율성 있게 가는 것. 이쪽이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